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주민 참여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한 조례를 입법 예고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대거 축소해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폐지 수순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는 대규모 감사를 진행한 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무엇이 문제이고 또 논란이 된 개정 조례안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얘기한 이 주민 참여 예산제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익숙해지는 상황인데, 자, 민선 7기 주민 참여 예산제가 좀 취지에 맞게 좀 성과가 나타난 건지에 대한 시각은 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두 분 의견을 먼저 여쭐게요. 소장님, 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이제 재임 중에 의욕적으로 당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도 민선 6기 이종복 시장 시절에 13억 7천만 원에서 최대 485억으로 무려 20배 이상, 사업비만 따지면 20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면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흐름, 기조에 비추어 보면은 방향성 그리고 뭐 그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좀 대전이라든지 전북 같은 지자체들은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에 전체 예산이 500억 정도에 불과하는데 인구 대비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상당히 많은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위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 그리고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의 외형 확대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그 다양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재정민주주의의 실천에서는 어느 정도 큰 성과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수백억의 비용을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다음 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민선 7기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참언론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어긋나고 또 예산 낭비, 불공정, 특정 단체 특혜 의혹까지 있다면서 이제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인천 참언론시민연합이 어떤 단체고 또 이게 타당한 지적인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인천 참언론 시민연합에서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권한 유착을 근절하고 또 이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론에 대한 감시 활동, 모니터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언론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언론에서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까지 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한 언론사, 특정 언론사와 긴밀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뿐만 아니라 언론 기관에 있는 노사 문제라든지 언론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 비판적인 성명을 내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참언론 시민연합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인천시의 감사 결과라든지 최악의 경우는 형사사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 여부가 가려질 수 있겠지만,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정황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제기에 일단 국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시도 감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없습니까? 그 일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센터 인력이 특정 단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천시 감사에서도 한 100여 건의 사업들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살펴보면
목표 금액 설정으로 인한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20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중에 인천국제공항 대북 그 교류 관문 육성에 관한 연구가 그 한 1억 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에 대한 연구 이게 한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방남천 전일시장의 그 공약이기도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로 둔갑해서 들어간 부분 또 지원센터의 설치와 민간 위탁 운영 여부 그다음에 위탁기구 공모 선정 그다음에 과정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은 별개로 운영 성과의 투명성 제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그 감사실의 입장인데 뭐냐면 2021년도에 인천시 그 운영 계획에서 지난 2년간 그 예산학교 주민 참여 등이 아주 저조하다고 굉장히 그 저평가를 했는데 22년도 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그 6억 8천 중에서 그 사업비가 3억 9천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 내용 안에 또 1억 9천이 학교 그러니까 예산학교 운영비로 책정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그 삼고 있고 이런 예산을 선정하면서 불구하고 2022년도에 그 주민참여 예산 선정 사업 중에서 센터의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또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모에 그 선정되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이런 것들의 지적들이 감사 내용에서 많이 지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그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 대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선들 사이에는 또 이제 뭐 특정 시민단체의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역할과 어떤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들일까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체가 이제 독점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뭐 지방재정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인천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인수위 때부터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민참여 예산 지원센터가 뭐 독점 운영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해당 그 2020년에 한 인천의 단체에서 이 같은 이유로 지원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묵은 정치 공세다라고 지금 그렇게 입장을 편곡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가 2년마다 주민참여예산센터 운영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기관을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운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일단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없애고 시가 직접 맡겠다. 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주도로 결정되던 그 예산 일부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 반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센터를 폐사를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또 다른 대안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천시 그 출연 기관들을 좀 고려해보고 아니면 이제 공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래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운영한다는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입장, 그 스탠스, 유정복 시장의 스탠스가 비춰볼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참여 지원센터를 없애는 게 뭐 유정복 시장의 그동안 발언, 공약에 비춰볼 때 유정복 시장이 그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완전히 내뱉기보다는 박남춘 시정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 그리고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 뭐 이런 지원센터 이런 게 특정 단체한테 독점적으로 쏘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한 취지였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뭐 정상화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없앨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특정 단체의 독점 문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이제 유 시장의 수순이었다.
예. 생각합니다. 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 생각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없애기보다는 우리가 예. 지금 공직에서 센터를 관리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수정 보완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센터를 설립했던 취지를 다 무색하게 해서 없애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고 재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얼마든지 우리 인천시에서 예.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왜 예산을 다 잡고 있고 또 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운영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만 고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조례에서 예. 주민참여예산대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가 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조례 그 자체가 없어서 추가로 예. 그러면 뭐 예. 개정을 하든지 늘리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예. 발생합니다. 의견 청취를 하는 중이니까는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이고 시에서도 공직에서 물론 운영하는 거 좋죠.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그다음에 선정 과정의 뭐 투명성. 근데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 투명성이 다 없어지냐?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예. 끄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개정 조례 안에 참여위원회 이제 권한들을 좀 대폭 축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하는 걸까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민간위원회 참여를 상당히 폭넓게 예. 보장을 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조례에 비하면은 특히 민간 예. 측면에서 볼 때는 개혁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상당히 과거에는 조례에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시를 해놨는데 이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다른 시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비교해 볼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시도 조례와 비슷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과거 조례에서 이제 군구 참여 예산위원이라든지 특히 간사를 민간위원회에서 간사를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예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운영 조례가 없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입법 예고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선도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도 간사의 예. 경우에는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또 예산팀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예. 무리가 없이 보이지만 선도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시각에서 보면 개혁이다 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일단 민간 이제 협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시가 좀 어쨌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의 취지를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옳을지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입법 예고된 조례를 보게 되면은요 민간 부분 역할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인천 평화복지연대에서는 민간 협치 아니면은 시민 참여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법합니다. 조례 입법 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하지만은 인천시가 이제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관 주도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 공모 절차라든 이제 위원 선임에 있어서 위촉에 있어서 공모 절차, 시의회, 시장이 이렇게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과거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취지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에 있는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가 관이냐 아니냐의 뭐 그런 조타인 것이지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196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뭐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은 외원 확장과 다양한 그 사업의 시도에 대해서는 그 관이 개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민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민간 협치라고 봐요. 그 민의 얘기를 얼마나 관에서 들어줄 수 있느냐. 근데 민에서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은 들어주지 못할 거다. 그리고 또 예산이 뭐 지금 그 196억으로 줄기는 했지만 뭐 사업 내용의 내실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주름만큼 또 어딘가에는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누렸던 부분들을 못 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또 나머지 그럼 200억 정도가 그럼 특정 단체에 지원됐던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다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써였던 대부분의 비용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내년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줄어듦으로써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퇴색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준 부분마저 더 얘기하면 좀 이 부분은 좀 너무했다. 아니면 좀 이 부분은 뭐 온당했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그 전체 이제 일반 예산의 한 0.23% 정도로 하면 한 212억 정도를 책정하는 게 특광역시 기준으로는 맞아요. 지금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잡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걸 내려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민선 7기에서 400억, 500억, 600억, 뭐 1000억까지 확대하겠다.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실제 1000억까지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고 또 우리가 시정부에서 예산을 짜고 의회에서 예산을 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로서 채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반토막 났다는 표현으로 지금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가 사실 크게 위축되는 거고 앞으로 방향이 어둡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축소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원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또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그동안 썼던 거를 제외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빼버리면은요 한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순수하게 주민참여 예산제는 한 280억 내외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 유 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에 맞지 않는 주민참여 예산을 일부 뭐 쳐내거나 이런 거를 비판받는 여지 있는 예산들을 빼게 된다면은 그 정도 200억 정도 수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쨌거나 법에 의해서 규정된 법정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폐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 법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천시가 그동안 그 주민참여 예산을 0.1%씩 계속 늘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0.53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0.23%로 지금 내리는 거잖아요. 0.23도 안 될 거예요. 0.19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확 내린다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면 결국엔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0.53, 0.63, 0.73, 1%대까지 가기를 주민들은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좀 어떻게 이 사안이 정리되기를 바라는지 한 분 의견을 좀 제가 굳이 선택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주민 참여 예산제가요. 직접 민주주의,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안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직접 민주주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 분권 시대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민주주의만큼이나 대의제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뭔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하고요. 좋은 결과를 모두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